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게덱스 실전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전 앱도 수준별로 여러 단계가 있을 테니 오늘 강조할 내용은 레벨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도장 깨기 타입의 강의입니다. 도장 깨기 타입 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들어 볼 앱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쇼핑 앱의 한 구조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어온다는 전제하에서 리스트 형태로 이처럼 쇼핑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dd to Cart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Total Amount가 자동으로 합산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Floating Action 버튼에는 쇼핑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게덱스를 사용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생성되는 코드는 지웠고요. 게덱스의 리액티브 스테이트 매니저 방식을 사용해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MVC 패턴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lib 폴더 내에서 view model controller 폴더를 먼저 생성해 주겠습니다. 예,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으니 각 쇼핑 아이템들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지정해주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model 폴더 내에 product.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당연히 product.dart 파일은 우리 모델이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될지 지정해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product란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4가지의 요소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를 입력받을 생성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모델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를 보여줄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view 폴더에서 쇼핑 페이지라는 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material.dart 파일을 임포트 해주고 stateless 위젯으로 쇼핑 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게덱스에서는 원하는 어떤 데이터이든지 삽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stateful 위젯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scaffold 위젯을 리턴해 주고 배경색은 red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body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컬럼 위젯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리스트 뷰 빌더를 불러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아이템 카운터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우선 값을 5로 주겠습니다. 여기 아이템 빌더에는 컨텍스트와 인덱스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서 card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위젯 내에서 리스트 뷰 위젯을 불러왔을 때 반드시 expanded 위젯으로 감싸주어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를 expanded 위젯으로 먼저 감싸 주겠습니다. 이제 card 위젯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argin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엣지 인셋 all 속성으로 12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로 패딩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패딩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엣지 인셋 all 속성으로 16을 주고 child에서 이번에는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듯 이 카드는 크게는 세로 방향의 배치와 그 안에 가로 방향 그리고 또 그 안에 세로 방향으로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메인 페이지에서 쇼핑 페이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다시 쇼핑 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컬럼 위젯 내에서 크로스 액세스 얼라이먼트 속성을 AND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ren argument를 불러와서 row widget을 불러오겠습니다.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요소들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main access element 속성을 space between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세로 방향으로 두 줄의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children argument에서 한 번 더 column widget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틀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품명과 제품 설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먼저 크로스 액세스 얼라이먼트 속성을 start로 주고 children argument 내에서 두 개의 텍스트 위젯을 배치하겠습니다. 하나는 프로덕트 네임을 출력하고 또 하나에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에는 폰트 사이즈를 24로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시켜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컬럼 위젯 밖으로 나와서 제품 가격을 출력해주기 위한 텍스트 위젯을 배치하겠습니다. 역시나 폰트 사이즈를 24로 해줄 것이기에 위에 텍스트 위젯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가격은 우선 $30로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우 위젯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우선 onPressed 메서드는 모양만 만들어 주고 레이블은 add to cart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뷰는 다 완성이 되었고요. 밑에 total amount를 안 만들었네요. 간단하게 우선 모양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expanded 위젯 밖으로 나와서 sized box 위젯으로 높이 3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텍스트 위젯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5, 컬러는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일단 잘 적용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perspec.yaml 파일에서 getX 패키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처럼 get 뒤에 컬런을 붙여주시면 최신 버전의 패키지를 자동으로 설치해 줍니다. 잘 설치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컨트롤러 폴더에 쇼핑 컨트롤러라는 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UI에 바인드하기를 원하는 요소들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뷰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매할 아이템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쇼핑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getX 컨트롤러를 상속받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var 타입에 produc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리스트 객체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null safety 이전에는 product 타입에 리스트를 선언하려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product.dart 파일을 임포트 해 주겠습니다. 에러는 모두 사라졌고요.
우리는 이 리스트 관련 데이터를 UI에 바인드 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을 observabl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법은 아시듯 뒤에 .obs를 붙여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observable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거나 getX에서 UI를 업데이트하는 getBuilder, getX, obx 이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나 구현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getX 입문 1번, 2번 강의를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observable로 만들어주면 이제 데이터가 바뀌자마자 U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onInit이라는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원하는 특정 명령을 컨트롤러가 생성될 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getX 컨트롤러의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onInit 메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onInit 메소드를 가져왔고요. 여기 필요 없는 코드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 앱을 만들고 있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쇼핑 컨트롤러가 생성될 때 onInit 메소드 내에서 관련 API를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 후에 뷰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반영되는 시나리오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onInit 메소드 내에서 fetch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불러오게 하고요. 밑에 fetch 데이터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async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await 키워드를 달고 future delayed로 2초 동안 지연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초 후에 데이터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파일 타입의 product data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제품에 관련된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들을 이처럼 직접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5개의 제품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여기 모델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5가지 제품의 아이디 번호, 가격, 설명, 그리고 제품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왔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프로덕트 변수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서 프로덕트를 불러오면 뒤에서 assign all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덕트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assign all 메소드의 소스 코드를 보면 rx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이고요. 다시 밑으로 와서 설명을 보면 현재 리스트 내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인자값으로 받는 아이템으로 대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서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상단에서 getX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디펜던시 인젝션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onst 키워드는 지워 주겠습니다. 이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원할 때 언제든지 쇼핑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쇼핑 컨트롤러를 통해서 리스트 뷰가 항상 쇼핑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리슨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뷰를 getX 위젯으로 감싸주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감싸주면 빌더 등을 불러와서 코딩을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를 다시 감싸 주겠습니다. 임시 방편이 되겠지만 먼저 리스트 뷰를 스트림 빌더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getX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쇼핑 컨트롤러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스트림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러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카운트도 controller.products.length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위젯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네임에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컨트롤러를 불러오고 뒤에 프로덕트를 불러와서 인덱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점을 찍으면 프로덕트 네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역시나 프로덕트 디스크립션과 프라이스에도 똑같이 전달해 줍니다. 다시 에뮬레이터를 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데이터가 잘 반영된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API 콜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2초 후에 데이터가 전달되게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서 프로덕트의 value 값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 뷰는 끊임없이 쇼핑 컨트롤러를 리슨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바뀌면 그 즉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앱의 UI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기 하단에 플로팅 액션 버튼을 먼저 추가해 주겠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스캐폴드 위에서 플로팅 액션 버튼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로팅 액션 버튼 익스텐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먼저 하고요. onPressed 메서드에는 모양만 만들어주고, 레이블은 우선 아이템이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이번에는 아이콘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쇼핑 카트 아이콘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주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플로팅 액션 버튼의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에 컬럼 위젯 내에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불러오고 높이를 100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위치가 잘 조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Add to Cart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들의 값이 합산되어서 여기 토탈 어마운트에 출력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컨트롤러는 어떤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러 폴더에 cart 컨트롤러라는 Dar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역시나 구조는 쇼핑 컨트롤러와 똑같고요. 역시나 카트에 제품을 담거나 토탈 어마운트를 계산해야 하므로 여기 쇼핑 컨트롤러와 똑같이 아이템 리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 타입에 cart item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똑같이 리스트 객체를 OBS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카트에 무언가를 담을 때마다 아이템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add to item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인젝 값으로는 프로덕트 타입의 프로덕트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르트 아이템즈에서 뒤에 add 메소드를 불러와서 프로덕트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add to item 메소드를 부르면 그 즉시 카르트 아이템즈가 업데이트 될 것이고, 이 카르트 컨트롤러를 리슨하고 있는 UI는 어디에 있든지 역시나 즉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럼 쇼핑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먼저 카르트 컨트롤러를 디펜던시 인젝션 해주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일단 컨트롤러가 디펜던시 인젝션 되면 다시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도 getFind 메소드로 얼마든지 컨트롤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아이템의 가격이 합산돼서 출력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밑에 Total Amount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을 getX 위젯으로 감싸기 전에 역시나 먼저 스트림 빌더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카르트 컨트롤러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림 빌더 위젯도 getX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스트림은 지워 주시고 여기는 컨트롤러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카르트 컨트롤러로 가서 더블 타입의 total price라는 변수를 만들고 카르트에 추가된 아이템들의 합산 가격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아이템 가격의 총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잠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달트 패드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int 타입의 numbers라는 리스트가 있고 4개의 숫자가 담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숫자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대부분 for in loop나 for each loop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for in loop를 사용한다면 이 정도로 4개의 숫자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fold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 fold 메소드를 사용하면 훨씬 간단한 코드로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int 타입의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numbers 뒤에서 fold 메소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시 fold 메소드의 설명을 보면 fold 메소드는 input 패러미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type t로부터 initial value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펑션은 또 2개의 패러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type t에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list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숫자의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n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컬렉션, 즉 리스트의 각 요소를 기존의 값과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컬렉션을 단일 값으로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니셜 밸류에 숫자들을 계속 더해서 하나의 총 합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밸류 값으로 0을 주고 타입 t, 그러니까 int 타입에 e와 p를 인자값으로 주고 이 두 값을 가지고 덧셈을 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sum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총 합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앱으로 와서 카르트 아이템 뒤에서 fold 메소드를 불러오고 initial value 값으로는 0을 주고 펑션 패러미터로 previous value에는 2를 주고 element에는 아이템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와 item.price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price는 여기 product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카르트 아이템즈 밑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핫 리스타트 시켜보면 이유는 카르트 아이템즈가 초기화되기 전에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etter를 사용해서 카르트 아이템즈가 초기화된 후에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부터는 그 어떤 요소가 카르트 컨트롤러를 리슨하든
카르트 아이템즈가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동시에 토탈 프라이스 값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쇼핑 페이지에 토탈 어마운트로 이동해서 뒤에 달러 표시를 넣어주고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컨트롤러 닷 토탈 프라이스를 불러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엘리베이티드 버튼 on pressed 메소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준 카르트 컨트롤러를 불러오시고요. 뒤에서 add to item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러를 불러와서 프로덕트 인덱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앱을 핫 리스타트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Add to Cart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아이템의 가격이 합산되어서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플로팅 액션 버튼 상에서 추가된 선택된 아이템의 개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cart-controller.dart 파일로 이동해서 int 타입의 count 변수를 생성하고 역시나 cart items가 초기화되기 전에는 접근을 할 수 없으므로 getter를 사용해서 cart items.length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쇼핑 페이지.dart 파일로 와서 플로팅 액션 버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 전체가 리빌드 될 필요 없으므로 텍스트 위젯만 getX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역시나 먼저 스트림 빌더 위젯으로 감싸주고 카르트 컨트롤러를 지정해주고 스트림 빌더 위젯은 getX로 스트림은 지워주시고 여기는 컨트롤러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텍스트에는 카르트 컨트롤러를 가져와서 카운트를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int 타입이므로 뒤에 toString을 붙여 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코딩이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예, Add to Cart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이템들의 값이 합산되고 선택된 아이템의 개수도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 깨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1에 맞는 쉬운 문제이고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 뷰에 스크롤바가 보입니다. 스크롤바 관련 코드와 어떤 절차로 구현했는지 간단한 부연 설명을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30분께 화이트 판토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